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화입니다. 옛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향 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 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 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젊었을 때는 꽃 같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반짝 호감을 살 수 있었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실 좀 어려워지죠. 대신 인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사람 향기가 필요한데요. 꽃향기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술향기처럼 실수하지도 않는 만리까지 퍼지는 사람 향기. 지금 우리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 해주실 이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정말 사실 이름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그래서 이 대퇴골두는 네. 이 허벅지 고관 그 골반이 있죠. 골반. 네네. 예, 골반뼈와 이 무릎뼈, 골반뼈와 무릎뼈 그 사이에 네. 이 무릎뼈에서 골반까지 연결되는 그 뼈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뼈를 이 뼈가 길게 되어 있는 넓적다리뼈입니다. 이게 이제 무릎뼈에서부터 골반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퇴골두라는 것은 이 그 넓적다리 뼈가 이 골반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 그 부위가 이제 이 관절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관절이라고 하고 또 대퇴골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대퇴골두의 네. 골두의 그 무혈관성, 무혈성, 그러니까 피가 없다는 말이죠. 네. 무혈. 피가 없다. 피가 안 간다.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괴사가 됐다. 그 부위가 이제 죽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퇴골두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대퇴골두가 이제 괴사되고 이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무릎과 이 골반 사이에 그러한 이 뼈, 넓적다리 뼈 하고 이 골반하고 만나는 부위, 그 부위가 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구 모양으로 된 관절입니다. 네. 그것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런 골반뼈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넓적다리뼈입니다. 네. 넓적다리뼈 이 사이에 그런
공 모양으로 이렇게 관절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공 같은 게 이렇게 껴있는 예, 양상이네요. 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부위. 네. 그런데 이 고관절 부위, 이 부위가 여부의 혈관들이 아주 가늡니다. 여기에 있는 혈관들은 가늘고 네. 아주 혈관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자꾸 순환 자위가 자꾸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는 이 부위가 혈관이 아주 약하고 가느다란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특히 혈액순환 자위가 특히 더 오기가 더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순환 자위가 자꾸 안 되고 피가 잘 안 통해지면은 이 부위에 자꾸 피가 자꾸 차단이 되겠습니다. 혈류가 자꾸 차단이 되면은 이 부위가 나중에 피가 자꾸 가지 않게 됩니다. 피가 가지 않게 되면은 그 부위에 자꾸 피가 가서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부위의 조직들이 자꾸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 죽는 상태가 바로 괴사라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괴사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이 부위에 이제 이 골두, 이 관절 뼈가 되겠죠. 이 뼈 조직 자체가 이제 죽죠. 죽어서 자꾸 이제 얘가 자꾸 썩게 되죠. 자꾸 죽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완전히 이제 뼈가 금이 가고 뼈가 금이 가고 함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는 이 부위가 완전히 이제 다 죽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 통증도 심하고 또 이제 걸음도 보행도 잘 못하겠죠. 걸음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게 함몰이 되니까 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길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하겠죠. 그래서 아주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아주 무서운 그러한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은 점차 그 빈도가 점차 지금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타나는 것은 한 30대에서 한 50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여자보다는 이런 남자에게서 더 많이 빈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처음에는 오다가 또 양측으로 또 이렇게 대퇴골두의 괴사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 한 60%에서 양측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와 엉덩이를 조금 지나가는 이 부분에 말하자면 다리뼈와 엉덩이뼈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 부위가 함몰이 되면 이제 괴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대퇴골두라고 한번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구조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질환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병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렇게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그런 위험인자, 왜 이러한 병이 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추정과 그러한 많은 그런 위험인자에 대한 그런 설명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과다한 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술을 너무 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러한 원인이 돼서 여기에 혈류가 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러한 괴사가 오기가 쉽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그러한 과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쓰고 꼭 필요할 때 쓰면은 아주 좋은 약이지만은 네. 이러한 약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양을 자꾸 과용으로 과다하게 계속 복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작용으로 이러한 혈류가 고관절, 이 대퇴골두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괴사증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고관절 부위, 아까 말씀드린 여기 고관절, 이 골반 이러한 부위에 그런 심한 그런 외상이 있을 때, 심하게 충격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이러한 부위에서 그런 혈액순환 장애로서 올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만성 신질환, 신장 콩팥 질환이 됐습니다. 그런 네. 만성적으로 신장 콩팥이 계속 안 좋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여기 고관절 부위에 그런 압박을 받음으로써 그런 순환장애가 쉽게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이러한 그러한 약품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과다하게 계속 복용함으로써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 이러한 약을 계속 쓰면은 이런 혈관이 자꾸 약해집니다. 혈관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혈액 순환에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 됨으로써 이러한 대퇴골두에 그런 괴삭증이 오기가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특히 이런 음주, 술을 너무 오랫동안 과다하게 드시는 것과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그러한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복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이 위험인자 중에서도 한 90%, 네.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게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너무 술을 과다하게 많이 복용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과하게 계속 먹게 되면은 이 혈관에 지방질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질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면은 가장 그 큰 영향을 받는 부위가 바로 여기 대퇴골두, 이 부위가 아주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퇴골두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러한 뼈가 죽게 되는 그런 괴사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과도한 음주, 그리고 젊은 층에서 또 이제 각종 이런 이러한 피부 질환 등으로 인해서 이런 스테로이드 이러한 제의 그런 약품을 많이 그런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약품을 계속 복용하고 과다하게 복용함으로써 이런 젊은 층에서 많이 또 발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루푸스 같은 이러한 병에서 네. 저희가 스테로이드 이러한 약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약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러한 약품을 쓰고 또 이게 또 계속 이 약품을 자꾸 이제 정량을 합니다. 약품을 네. 자꾸 과다하게 정량을 해서 이게 오랫동안 그런 과다 복용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작용으로 이 혈관이 자꾸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대퇴골두 부위에 이런 부위는 특히 더 혈관이 가느다라고 아주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선적 영향을 아주 받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가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또 혈류가 또 잘 통하지 않아서 차단이 되어서 혈액이 가지 않는 이런 그런 괴사증이 그런 오이가 아주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진행이 되면은 이 부위가 자꾸 괴사가 되고 죽어 있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 부위가 이제 나중에는 뼈가 자꾸 갈라지게 되겠죠. 그럼 뼈가 이제 금이 갑니다. 뼈가 금이 가고 골절이 되고, 그죠? 네. 골절이 되고 그 상태가 되면 아주 통증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게 오고 또 보행도 걷기도 힘들고 아주 무섭게 오는 그러한 병증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질환에 걸리는 원인들도 다양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음주는 뭐 조절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퇴골두에 자꾸 이제 순환장애가 일어나면서 네. 뼈가 자꾸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게 이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가 않고 전혀 아무 보행에도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이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보행에 걷기가 힘들고 통증이 오고 또 이렇게 활동하기가 지장이 오고 또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쩔뚝거리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벌써 그 부위가 벌써 이제 괴사증이 나타나서 안 좋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가끔 이런 서해부 저 안쪽 허벅지 안쪽 여부위에 서해부 부위에 약간 그런 통증이 있는 그 정도지 크게 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아주 큰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테로이드 이러한 제제를 계속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고 또 과다한 그런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그런 진찰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괴사가 여부위에 이제 대퇴골두에 괴사가 이제 발생을 하고 괴사가 발생을 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부위가 괴사가 되고 여부위가 완전히 괴사가 돼도 한참 지나야지 시간이 지나야지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걷거나 걷고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움직이고 이제 걷게 되면은 이제 여부위에 통증이 있고 여부위가 이제 괴사 함몰이 돼 있으면 이제 쩔뚝쩔뚝하겠죠. 쩔뚝거리고 그리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게 되면은 이런 고관절 부위가 괴사가 와서 이 고관절 부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고관절 부위가 꺾여져야지 이런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관절 부위가 꺾여지지가 못하니까 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다. 힘들게 될 때는 한 번씩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하고 미리 검사를 해볼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두에 여부에 괴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함몰이 심해집니다. 심해지게 되면은 이 자연적으로 다리 길이가 여부위는 다리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 부위의 다리 길이가 많이 이제 다른 부위하고 차이가 난다. 자꾸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걸을 때도 자꾸 쩔뚝쩔뚝해진다. 그럴 때는 꼭 미리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움직일 때 자꾸 쩔뚝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오른쪽에 요 대퇴골두 부위에 괴사가 있으면은 이 부위가 괴사가 왔으면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쩔뚝거리게 됩니다. 이 부위가 괴사가 있으니까 자꾸 이 부위가 쩔뚝쩔뚝하겠죠. 같은 부위로. 그래서 같은 부위로 쩔뚝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상체는 반듯하게 상체는 똑바로 있습니다. 상체는 똑바로 있는데 여기 다리가 고관절 부위가 괴사가 와서 이 다리가 힘을 못 받게 됐죠. 다리가 힘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위만 내려갑니다. 그럴 때 이 부위만 그 부위만 쩔뚝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상체는 반듯한데 그럴 때 그 부위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다리가 쩔뚝쩔뚝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풍 환자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중풍 환자가 쩔뚝하는 것과 또 마비 환자가 쩔뚝하는 그러한 현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체는 반듯한 상태에서 다리만 쩔뚝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쩔뚝거리고 이 통증이 와서 쩔뚝거리면서 하지만은 앉아 있든지 또 누워 있든지 그럴 때는 이런 고관절에 그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러한 증상이 좀 괜찮아지는 그러한 증상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괴사가 일어나고 심해져서
절뚝거릴 때까지 좀 잘 못 느낀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만약에 내원을 해서 진단을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물론 이 저 대퇴골두 괴사증이 오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네. 아주 무섭고 또 우리가 보행을 하지 못하고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참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부에 괴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전염이 돼서 다른 부위, 다른 뼈까지 막 전염이 돼서 막 괴사가 일어나고 막 죽게 되는 그러한 병은 아닙니다. 요 대퇴골두 요 부위에만 괴사가 일어나서 그 부위에만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죽게 되는 그 병이지. 네. 이게 뼈 전체가 막 죽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뭐 감염이 돼서 전염이 되고 그러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퇴골두 요 자체만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치료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왔을 때 저희가 통증이 오고 보행 장애가 오고 이러한 증상이 왔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엑스레이 그런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저희가 촬영해서 관찰을 하지만은 네. 이런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관찰을 하려면은 MRI 촬영을 해서 여 부위의 자세한 상태나 여 병변의 크기, 여 괴사 부위가 얼마나 지금 큰지 작은지 그리고 위치가 어느 부위에 지금 그러한 괴사 부위가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MRI 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렇게 진찰을 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대, 50대 중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타구니 옆쪽 부위로 통증이 좀 가끔 나타난다. 사타구니 옆쪽으로 자꾸 통증이 나타나고 또 양반다리를 하는데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는 게 힘들다. 어느 순간부터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불편하다. 그렇게 그런 증상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런 고관절 부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MRI 촬영을 해보든지 이런 자세한 검사를 해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래서 대퇴골두 여기에 괴사가 온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기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진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진찰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또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평소에 안 좋으면은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처음에는 그 부위가 이제 아주 크지가 않고 그 부위가 작거나 또 위치가 또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고 또 통증이 있지만은 아주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이 없을 때는 저희가 그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경과를 관찰하면서 또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죠? 음주와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너무 과다하게 계속 복용하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을 또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일 때는 이러한 건강 상태, 몸 상태가 빨리 좋아져서 그러한 약을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위에 자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부위 자체에 이제 순환 상태가 좋아지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같이 겸해서
미리미리 좀 받아두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렇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부위가 자꾸 이제 괴사가 일어나서 자꾸 영향이 오고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부위에 이제 그런 수술요법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절골술이나 이러한 수술로서 이런 죽어 있는 뼈를 잘라냅니다. 뼈를 잘라내서 자꾸 체중이 하중이 많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부위면은 이런 체중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부위로 이렇게 돌려서 네. 대퇴골두를 돌려서 옮겨주는 이런 회전절골술이라는 그러한 또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사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초기에 이런 괴사가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또 이런 젊은 환자분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여부위 뼈가 골절이 되는 여부위를 잘라내서 다른 부위를 약간 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의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절골술이라는 이런 수술을 함으로써 우선은 좀 괜찮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인공관절 수술도 이게 수명이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새로운 인공관절로 바꾸어주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제 이러한 간단한 수술법으로서 또 유지를 시켜주는 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술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또 하는 방법은 아주 여기가 대퇴골두가 아주 괴사가 심해서 더 이상 이 관절 부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공관절로 이런 삽입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로 완전히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수술법이고, 그리고 결과가 아주 확실한 그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이나 그리고 괴사 부위가 아주 큰 부위에는 이제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을 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관절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경과를 관찰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감압술을 하거나 회전절골술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심해졌을 때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와서 완전히 그 부위가 죽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나중에 마지막 선택법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젊은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놓으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조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관절 삽입술 외에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당연히 차선책이든 아니면 최선책이든 선택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여부위가 자꾸 통증이 오고, 그리고 보행 걸을 때 그러한 장애가 오고, 자꾸 이제 활동에 그러한 지장이 왔을 때는 벌써 고관절 부위에 벌써 괴사가 와서 치료가 늦어지고 벌써 치료에 한계가 온다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관절 삽입술 이외에는 마땅한 그런 치료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각도의 이제 치료도 해보고 많이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고관절 부위도 이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하고 이 척추
이 허리뼈나 이 등뼈나 목뼈 이 척추 구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척추 구조가 반듯하고 척추 구조가 이런 정상적이고 그리고 골반도 정상적으로 반듯한 상태에서는 이 대퇴골두의 여부위도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건강 상태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구조, 이 골반과 골반을 잡아주는 허리뼈나 이 척추 구조가 반듯하게 그렇게 평소에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도 저희는 이런 척추 구조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골반을 정상적인 위치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는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턱관절의 균형이 틀어지면은 목뼈나 등뼈나 허리뼈나 이 척추 구조가 이 틀어지고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골반까지 영향이 오고 고관절까지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척추 치료를 이 턱관절 FCST라는 그러한 치료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척추를 반듯하게 원 자기 자리로 정렬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비틀림은 골반에 비틀어져 있는 것도 첫째는 이 척추입니다. 척추가 반듯해야지 골반이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창안된 SOT라는 이런 후두 청골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 SOT 치료법과 저희가 턱관절 학회에서 또 연구한 이런 골반 교정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골반 교정 테크닉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가 골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어진 척추를 제자리로 반듯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비틀린 척추 골반이 틀어져 있는 척추를 골반을 정상 위치로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가게 해준다면은 우리 신체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하중이 고르게 이렇게 분산이 돼서 아주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과부하가 걸린 이러한 힘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고관절에도 이런 힘이 한쪽으로 자꾸 과부하가 걸린 것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척추 구조를 바로잡고 골반을 정상 위치로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줌으로써 이런 고관절의 그런 통증이 소실되거나 또 말이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보행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환자분들도 이런 운동 능력이 정상화되는 여러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가 실제로 좀 말씀 주신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사에 일을 하시면서 또 영업 일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평소에 아주 술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006년 7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4년경부터 왼쪽 고관절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파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오른쪽 부위에 고관절 부위도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방에 이제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주일 정도 또 침도 맞고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렇게 약도 쓰고 해서 네.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쭉 계속 생활하시다가 2005년 9월에 다시 통증이 왔는데 통증이 그전보다는 훨씬 심하게 통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정형외과 가서 다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했더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괴사 부위에 그렇게 간단한 그런 수술을 하는 아까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았더니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이 오고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인공관절을 이런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병원에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지금은 통증이 많이 심해져서 이제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는 한 3기 정도 되는 상태였고 오른쪽 다리는 4기가 되는 4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지인이 소개를 하셔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치료해 보신다고 저희 턱관절 FCST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갔을 때는 이제 통증이 다시 심하게 다시 통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2주일 정도 치료받은 지 2주일 정도 지나서 그리고 한 6번, 7번 정도 치료 받고 난 다음에는 네. 어느 순간 이런 고관절 부위에서 이런 두두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니 다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한 5cm 정도 더 길었답니다. 길었는데 한 2달간 저희가 20여 회, 20번 정도 20여 회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 이런 다리 길이도 이제 많이 네. 좋아지고. 양쪽 다리가 많이 비슷해지고 네. 그리고 차려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부드럽게 차려 자세도 되고 걷는 것도 쫄뚝거리고 안 좋던 것이 아프기 전에 한 90% 정도까지 멀쩡하게 걷게 되었다고 아주 그렇게 주위에서도 이제는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한 90% 정도까지 변화가 왔다고 좋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퇴골두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도 무조건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저희가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네. 그리고 골반을 정상 위치로 함으로써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토사자입니다. 토사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토사자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사자는 그런 시골의 들녘이나 이런 풀숲 등에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꽃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그러한 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풀은 기생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풀에 이 네. 기생을 해서 자라는 그러한 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칡덩굴이나 이런 콩밭에서 이런 그런 누런 줄기를 가지고 다른 식물을 이런 칭칭 감고 자라는 그러한 기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줄기와 이 씨앗을 보통 약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실새삼이라고 보통 그 약명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7월, 8월 경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경에 이제 줄기와 함께 따서 이런 햇볕에 말려서 두드려서 이런 실을 빼내고 이제 저희가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재는 반드시 술에 담갔다가 이제 저희가 쪄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술에 한 4, 5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이제 다시 꺼내서 찝니다. 쪄서 그리고 햇볕에 말려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말리기를 한 4번, 5번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효가 더 잘 우러나고 더 약효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토사자는 맛이 좀 매운맛이 있습니다. 네. 매운맛이 있고 그리고 단맛이 있고 맵고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자는 약간 온화한 성질, 약간 따뜻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은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주로 간과 신장 콩팥 계통과 그리고 이런 비장 부위, 장 부위로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장 계통의 이런 이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이런 신장, 이런 정력이나 이런 정액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좋게 해줘서 또 간은 또 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맑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좋은 작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의보감에도 토사자를 이런 정력을 정강시키고 또 기운을 북돋우고 이런 요통,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증상에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갈증, 당뇨병에도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은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도 이런 몸이 많이 약해서 허로로 인한 몸이 아주 약해져서 오는 그러한 당뇨병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토사자는 남성의 그런 정력 정진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이런 정력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토사자를 달여서 드시면은 남성의 이런 정자 생성을 도와주고 정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사자는 또 이런 골밀도를 아주 높여줍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평소에 관절염이 있든지 평소에 뼈가 약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마시면은 이런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해서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자는 또 간과 신장 기능을 보호해주고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간을 도와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을 좋게 해줘서 이뇨작용,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줘서 체내에 그런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또 부종을 몸에 부어 있을 때 그런 부종을 빼주는데 그런 도움을 아주 주는 그런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과다 섭취 계속 복용하게 되면은 자꾸 몸에 열로 인해서 몸에 종기가 자꾸 막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네.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약재가 좀 그런 따뜻하고 열이 약간 그런 따뜻한 성질의 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양기를 또 자꾸 돋워주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자꾸 양기가 자꾸 쉽게 막 이렇게 동하는 그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양기가 동해서 자꾸 그냥 막 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토사자 약재를 네. 조금
피해 주시는 좀 게.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따뜻한 성질이 또 많이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장복을 하게 되면은 네.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복용하는데 조금 그런 주의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버감 오늘은 토사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안녕하십니까?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4요. 네, 몸무게는 66. 네, 나이는 네. 71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 금방에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대퇴골이 고장이 있는가? 예, 예. 이래 좀 엎드려가 앉아가 하고는 일어서면은 뻐거나 아프기도 하고 걷는 게 한참 동안 아프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습니까? 병원에 네.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네. 통증이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통증은 이거 또 괜찮을 때는 하여튼 좀 걷고 이런 데는 큰 그건 없는데 예. 그래 이제 그 좀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가지고 처음에 걸을 때는 좀 쩔뚝거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게 그래 이제 한 2년 됐어요 아마. 오래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부위가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이제 고관절 부위에 어떤 괴사가 있고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2년 동안 이 고관절 부위에 이런 통증이 있었다면은 이제 고관절 자체에 그 부위에 어떤 그런 관절이나 그 부위에 그런 인대나 이런 근육에 그러한 문제로 올 수가 있고 또 허리로 인해서 허리의 신경으로 인해서 고관절 부위에 그러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것은 이제 허리나 이런 고관절 부위에 엑스레이 간단한 것은 엑스레이 찍고 또 자세히 네. 보시려면은 이제 이런 MRI 촬영을 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네.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고관절 부위에 검사는 안 통증이 해봤거든요. 나타나면은 그래가지고 현재 예예 이제 일단은 그 상태에서 자세한 먼저 검사를 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거는 있고. 예예 자세한 것을 한번 검사를 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예. 치료는 일단은 이제 허리나 고관절 부위에 이 통증 오는 부위에 이제 신경이나 이런 관절이나 그런 근육 부위에 그런 이런 부위를 좀 편하게 혈액 순환 잘 되고 근육을 좀 풀어주고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네. 침 치료를 하고 또 물리 치료도 하고 그래서 그 부위를 좋아지게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치료를 하고 또 약도 복용하고 해서 순환을 잘 되게 해주면은 보통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면 여하튼 뭐 수술 안 하고도 여하튼 치유가 완쾌될 수 있는 거예요. 예예 그 자세한 건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